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유래인 사례연구 발표에서 의료 영상 품질 개선을 위한 딥러닝 기술의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류동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는 의료 영상 품질 개선이라고 써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CT 영상의 디노이즈에 대해서 리뷰를 할 거고요. CT 영상의 디노이즈 방법들을 이제 크게 슈퍼바이즈드 그리고 언슈퍼바이즈드로 나눠서 어떤 연구 사례들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트로덕션입니다. 우선 노이즈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시그널에 낀 잡음이라고 쉽게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Any random fluctuations of data that hinders perception of a signal 이라고 써두는 어떤 시그널을 인식할 때 그걸 방해하게 되는 어떤 fluctuation을 그냥 노이즈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데, 메디컬이, 그럼 디노이즈는 뭐냐? 이제 우리가 얻게 된 데이터죠. 시그널이죠. 이미지를 원래 시그널로 이제 복원하는 과정을 디노이즈라고 합니다. 이제 수식적으로 간단하게 이제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을 이제 사진으로 촬영을 하면 동그라미가 찍히는데 공의 모양은 동그라미 모양은 원래 오리지널 시그널은 S지만 이제 우리가 얻는 X에는 원래 S 외에도 이런 노이즈들이 더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관측값 X는 시그널이랑 노이즈의 합이다, 실제로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럼 디노이즈는 뭐냐? X에다가 우리가 노이즈라고 에스티메이션 하는 M'을 하나 빼주는 거예요. 실제 노이즈, 이 조그마한 픽셀들을 전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그냥 노이즈일 것 같은 거, 그냥 그걸 이제 찍어서 만들어서 M'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X에다 M'을 빼주면은, 이제 실제 S는 아니겠죠? 어쨌든 S'이 나오는데, 이 두 번째 식의 과정을 디노이즈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 S'을 S에 최대한 가깝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 노이즈, 이제 우리의 노이즈 에스티메이션 M'은 어떻게 구하냐라고 물어보면, 전통적으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에버리징. 여러 장의 영상을 촬영을 해서 N으로 나눠주면, 시그널 외의 노이즈들은 이제 상쇄돼서 없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우는 게 이제 에버리징이라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토탈 베리에이션이라는 방법인데, 실제 시그널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외에 관측할 때 이제 노이즈들이 이렇게 막 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들의 베리에이션은 실제로는 우리가 필요 없는 베리에이션인데 계속 이제 이렇게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베리에이션 값의 총합을 제한을 해줘 버리면 이제 실제로 흘러가는 이제 시그널 그대로를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외에 필요 없는 베리에이션들은 억제를 해주고, 걔를 이제 토탈 베리에이션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 이거는 실제로 CT의 디노이즈 때 많이 사용하는 이제 고전적인 룰 베이스드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심플한 방법으로는 아예 이제 이런 플럭추에이션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아예 가우시안 커널을 이제 각 이제 픽셀들에 곱해줘서 이제 좀 블러링 시켜버리는 방법도 있고요. 룰 베이스 방법들 중에 좀 고차원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이런 BM3D나 논로컬 민을 꼽아볼 수 있는데, 심플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이제 사진 하나에서 비슷한 패턴을 가진 블록들을 여러 개를 찾아서 그 블록들을 이제 같다고 어썸션을 넣은 다음에 그 블록들의 평균값을 대충 계산을 해서 노이즈가 어떤지를 이제 뽑아내는 알고리즘입니다. 말은 간단히 했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알고리즘이 복잡하고요. 그 BM3D 알고리즘이 지금 이제 현존하는 룰 베이스드 메소드에서는 가장 이제 성능이 뛰어난 편이기 때문에 딥러닝 메소드들이랑 이제 비교 대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봐야 할 딥러닝 베이스드 어프로치들이 있습니다. 딥러닝 베이스드 어프로치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메디컬 이미지 디노이징의 이제 어려운 점을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미지가 되게 랜덤해요. 메디컬 이미지들은.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폐 CT를 이제 같은 장비로 여러 다른 사람이 찍었을 때 폐 모양도 일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폐에 예를 들어서 노듈이 있다 하면은 그 노듈의 위치가 다 같지는 않을 거고, 그 노듈이 노이즈처럼 쬐끄만한 노듈일 수도 있을 거고, 폐뿐만이 아니고 손을 찍어도 사람들 손 모양이 다 다를 거고, 안구를 찍어도 다 다를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미지 랜덤니스가 있어서 뭐가 노이즈인지 뭐가 시그널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뭐 아까처럼 에버리징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기에는 환자 한 명한테 뭐 CT를 100장, 200장 찍을 수도 없잖아요. 이제 피폭선량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를 얻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데이터셋의 양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실제로 딥러닝 적용할 때는 뭐 모델에 따라서 이제 좀 큰 모델들은 데이터를 수천 수만 장도 쓰는데 메디컬 이미지는 그렇게 얻기가 쉽지 않거든요. 특히 이제 스페시픽한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데이터셋이 적다는 단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딥러닝 어프로치에도 애로사항이 조금 있는 편인데, 그렇지만 이제 요즘은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제 많은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것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음, 네. 그래서 메디컬 이미지, 특히 CT에서 디노이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 네. 우선은 슈퍼바이즈드 메소드에 대해, 메소드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고전적인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간단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뭐 위에 식을 써뒀는데 뭐 조금 복잡해서 다시 써보자면 알고미는 그대로 가고요. 세타. 지금 아규먼트를 제일 작게 해주는 세타를 이제 얘가 모델 파라미터죠. 우리가 찾는 건데 어, 로스 펑션을 최소화시킬 거예요. 로스 펑션을 최소화시키는데 그 로스 펑션은 f 세타 그리고 input x 그리고 실제 시그널 y라고 쓸게요. 그냥 이 식으로 쉽게 슈퍼바이즈 메소드는 설명할 수 있거든요. 어떤 파라미터를 가진 모델에 인풋을 집어넣어서 이제 y 프라임, 여기서 이제 s 프라임이 되겠는데 우리가 뽑은 아웃풋 값이랑 실제 모델, 실제 이제 그 우리가 원하는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랑 차이를 계산을 해서 그 차이를 최소화시켜주는 모델만 찾으면 됩니다. 이게 뭐 슈퍼바이즈 메소드의 방법이고 CNN은 뭐 워낙 유명하고 많이들 쓰실 테니까 설명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아주 고전적인 방법으로 이제 로더즈 시티에 대해서 이제 디노이즈를 한 연구들이 제법 있는데요. 여기서 로더즈 시티를 슈퍼바이즈드 메소드에서 많이 찾는 이유는 당연히 로더즈 시티는 그라운드 트루스를 찾기가 비교적 쉽거든요. 그냥 이제 정상 도주를 한번 찍고 로더즈를 한번 찍으면 이제 그 페어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뭐 간단한 인코더 디코더 구조의 CNN을 사용했고 거기다가 그냥 레지듀얼 블록을 하나 더해준 간단한 구조를 썼어요. 이게 이제 구조인데 인코더 쭉 통과하고 디코더 통해서 쭉 나오고 근데 중간에 이제 CNN을 계속 통과하다 보면 블러링이 생길 수 있고 뭐 정보의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리셉티브 빌 때문에 그래서 그 정보를 전달을 해주려고 중간중간 레지듀얼을 집어넣어주고 이게 이제 네트워크의 전부입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인풋 아웃풋 페어도 확실하고 태스크도 확실하니까 이제 결과는 상대적으로 잘 나옵니다. A가 이제 원래 그라운드 트루스고 B가 로도즈 시티. 그러니까 도주를 줄여서 이제 노이즈가 막 자글자글하게 낀 상황인데 이제 H가 이제 모델 베이스드 이 논문에서 쓴 메소드고요. 보시면 이제 엣지니스 잘 살고 그다음에 이런 디테일들 죽지 않고 살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런 뿌연 경계들도 잘 살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퀄리테이티브 말고 퀀티테이티브한 결과도 이제 로도즈 시티의 PSNR이고 이게 뭐 다른 방법들인데 여기 제일 오른쪽이 이제 저자들이 제안한 네트워크의 아웃풋인데 보시다시피 PSNR도 제일 높고 그리고 민스퀘어드 에러도 제일 낮고 그리고 스트럭처럴 시밀러리티도 가장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트릭적으로는 가장 뛰어난 방법이었다라고 저자들이 얘기하고 논문을 마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CNN 쓴 게 하도 많아서 이제 뭘 고를까 하다가 비슷한 방법이지만 이번에는 이제 아까 그 디노이즈가 x 프라임 마이너스 m 프라임이 s 프라임이다. 이 식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방금 논문은 이 s 프라임을 바로 모델이 찾고자 했고 이번에는 이 m 프라임을 찾고자 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m 프라임을 구한 다음에 갖고 있는 x에다가 빼서 s 프라임을 찾아내는 이제 방법을 제안한 논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이 노이즈를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시그널 값을 생각을 해보면 뭐 시그널들은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픽셀 값이 0부터 256이다라고 하면은 뭐 대충 100 사이에서 놀겠죠? 그리고 이제 이 레시듀얼, 그 노이즈 값들은 뭐 0에 훨씬 가까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트워크가 깊어질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 이제 디그레데이션 문제를 상대적으로 이제 쉽게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노이즈를 먼저 찾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원래 인풋 이미지에서 노이즈를 빼줬을 때 리컨스트럭티드 이미지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아까 논문이랑의 차이점은 이번에는 이제 저자들이 그 원래 이미지랑 노이즈 이미지 페어를 찾은 게 아니고 원래 이미지를 갖고 거기다가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를 뿌려서 이제 노이즈 이미지를 임의로 생성해 준 다음에 디노이징 네트워크를 학습시켰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두 개의 논문이 이제 CNN 베이스드였다면 이번에는 이제 그 생성망이죠. 생성 모델을 사용한 디노이즈 논문을 가져와 봤는데 네트워크 구조는 이것도 뭐 그렇게 복잡할 건 없습니다. 뭐 제너러티브 네트워크로 이제 로더즈 시티에서 원래 오리지널 시티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로더즈 시티랑 오리지널 시티 페어 하나 갖고 올라가고 그리고 원래 갖고 있던 이제 그 뭐 일반 시티 랑 그 로더즈 시티 그러니까 이게 정답 페어죠. 그 정답 페어를 가져와서 뭐가 진짜인지를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한테 맞추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어드버서리얼 로즈를 걸어주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겐이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CNN 그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에서 생길 수 있는 이제 샤프니스 문제 때문에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네트워크를 통과하면서 이제 블러링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확실히 없애기 위해서 이제 샤프니스 로스를 한 번 더 걸어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원래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랑 생성된 이미지 간의 그냥 절대값 차이 그 에런 로스를 하나 더 만들어줘서 이제 로스 세 개를 조합해서 네트워크를 학습시킨 모델이고 이 모델도 이제 로드즈 시티가 이렇게 생겼었고 원래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가 얘고 결과가 이제 이 가운데 두 개인데 왼쪽 거는 샤프니스를 안 걸어줬던 거고 오른쪽 거는 샤프니스 필터 그 로스를 걸어준 거고 뭐 제 눈에는 차이가 크게 보이진 않는데 뭐 이런 포인트들 보시면 이제 샤프니스 로스를 걸어준 것들이 더 보존을 잘 하고 있죠. 뭐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슈퍼바이즈드 논문 3개를 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언슈퍼바이즈드 논문을 한 두어 개 소개해 볼까 하는데, 언슈퍼바이즈드 메소드에서는 딥 이미지 프라이어라는 논문을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이미지 프라이어를 이제 모델에게 맡긴다라는 컨셉의 참신한 논문이었는데, 어, 방법 자체는 되게 간단한 게 랜덤 벡터 하나를 그냥 CNN 네트워크에다 계속 집어넣어주고 아웃풋 이미지랑 로스 하나 걸어서 그냥 모델을 계속 그냥 랜덤 벡터가 들어갔을 때 이제 아웃풋 이미지를 뽑아내게 학습을 계속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제 왼쪽에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이제 모델 입장에서는 사실 규칙이 있는 시그널이 배우기 쉽지 규칙이 없는 노이즈를 배우기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규칙이 있는 시그널의 로스가 먼저 이렇게 쭉쭉쭉 떨어지고 규칙이 없는 노이즈는 이제 모델이 못 배우는 구간이 있습니다. 뭐 얼마 정도 지나가면 이제 비슷한 노이즈를 만들긴 하겠죠. 그 사이점 뭐 적당히 이 정도 포인트를 찝으면 이제 시그널 노이즈는 최소화시키고 시그널 로스는 최소화시키고 노이즈 로스는 꽤 높게 노이즈를 제한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노이즈를 제한 안 한 깨끗한 이미지를 중간에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딥 이미지 프라이어라고 하고요. 그 딥 이미지 프라이어를 사용해서 이제 CT 이미지를 디노이즈한 논문이 있는데 여기는 뭐 논문 제목은 리컨스트럭션인데 한 건 디노이즈예요. 보시면 뭐 똑같습니다. 아까 랜덤 벡터 하나 집어넣어서 이제 네트워크를 쭉쭉쭉 계속 이제 학습을 시키다 보면은 이렇게 0번째 이터레이션에는 이미 이상한 이미지가 나오지만 한 이터레이션 2000번쯤 돌다 보면 이제 원래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얻는 데서 끝나지 않고 저자들은 이제 이미지를 조금 더 깔끔하게 하려고 특히 CT 이미지에서 아까 제가 토탈 베리에이션 로스 많이 건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토탈 베리에이션 레귤러라이제이션을 같이 걸어서 이제 이미지를 좀 더 스무스하게 바꿔준 결과가 이제 다음과 같은 DIP 플러스 TV라고 써진 결과입니다. 원래 그라운드 트루스보다 이미지가 좀 더 이렇게 맨들맨들해졌죠. 이게 토탈 베리에이션 레귤러라이제이션의 효과고요. 어, 뭐 혹자는 이제 카투나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이미지가 비현실적이게 된다라고 이제 단점을 표현하지만 뭐 이미지 깔끔하게 만드는 데는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CT에서뿐만이 아니고 펫에서도 비슷한
이제 연구들이 있었고요. 여기서는 이 연구는 이제 간단히만 소개시켜 드릴 건데, 보통은 딥 이미지 프라이어에는 이제 랜덤 벡터만 집어넣는데, 여기서는 이제 인풋 이미지에 정보를 좀 담아서 주기 위해서, 패드 이미지가 아닌 CT-MR 이미지를 전달을 해주고, 똑같이 DIP를 학습을 시켜서, 이제 패드 이미지의 디노이즈를 이제 진행을 했고요. 보시면은, 얘가 GT고, 뭐, 얘가 지금 디노이즈 된 모델이라고 하네요. 근데 그 아웃풋이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한 논문은 끝났고, 서머라이징을 하자면, 이제 메디컬 이미지 디노이징을 할 때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을 이제 간단히 나눠봤는데, 슈퍼바이즈드랑 언슈퍼바이즈드로 나눴고, 슈퍼바이즈드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페어를 찾기 쉬운 로도즈 시티에서 많이 쓰였고, 뭐 CNN이나 겐 베이스드 방법들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방법들도 이제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슈퍼바이즈드 메소드에서는 이제 DIP 하나만 설명드렸었는데, 이제 똑같이 이제 시그널의 연속성과 노이즈의 비연속성들을 활용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어, 네, 여기서는 소개 안 드렸고요. 뭐, 노이즈 투 보이드라거나, 뭐, 노이즈 투 어쩌고 시리즈들도 되게 많고, 뭐, 어쨌든 언슈퍼바이즈드도 방법이 많지만 이번에는 DIP 관련된 방법만 소개드려봤습니다. 어, 그래서 메디컬 이미지를 디노이즈 하는 건 이제 리얼월드의 보통 이미지들과는 다르게 랜덤니스도 크고, 그리고 이미지 샘플을 구하기도 어렵고, 그안투 스페어를 구하기도 어려워서 이제 어려운 면들이 많지만, 그래도 흥미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CT나 MR 같은 매크로스코픽 스케일 외에도 이제 세포 영상에서 이제 디노이즈라거나 세포 영상의 레귤러라이제이션 혹은 이제 리컨스트럭션 과정에서 딥러닝을 이용해서 이미지 퀄리티를 올리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방법들 이제 리뷰 다시 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면 어떤 질문이든 좋으니